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구독자분께서 요청이 계셔서 몇 시간에 걸쳐서 길가메시 서사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길가메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천년, 6천년 전에 인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최초의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그 최초의 문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우리는 수메르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땅을 일컬어서 메소포타미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강 사이의 하류 지역에 수메르인들이 최초로 문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먼저 도시국가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 최초의 도시국가들은 여기 보이는 우룩, 우르, 라귀시 등의 도시였습니다. 이어서 북쪽에 셈족인 아카디인들이 발흥해서 수메르를 지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메르인들이 다시 아카디인들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다시 부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로 여기 우르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를 우르 사망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북쪽에서 아모리인들이 내려와서 강 중류에 바벨론을 세우게 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를 전체 세력권 안에 두게 되는데요. 이 왕조를 대표하는 왕이 법전으로 유명한 함무라비 왕입니다. 이 시대를 고바빌로니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후에 바빌로니아가 다시 부흥하기도 합니다. 그 뒤에 복잡한 과정들, 여러 민족들이 얽히고 설키는 복잡한 역사가 진행되지만 대략적으로 아시리아가 그 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의 지배권을 갖게 되고요. 그 이후에 바벨로니아가 다시 부흥을 하고 이어서 페르시아가 이 지역을 정복하고 이 일대를 통일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길가메시 서사시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기원전 2700년경에 수메르의 도시국가 우르크 왕인 길가메시에 관한 이야기가 수메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길가메시에 대한 이야기는 신화 형태로 수메르 사람들에게 계속 내려오다가 산별적으로 수많은 파편적인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가장 표준으로 삼고 있는 길가메시 서사시는 기원전 1600년경에 신네키 운인이라고 하는 서기관에 의해서 아카드어로 기록된 판본입니다. 오랫동안 이 이야기는 메소포타미아의 사막에 파묻혀 있다가 1839년 영국의 오스본 헨리 에이아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 이후에 1872년 조지 스미스가 이 토판에 쓰여진 문자를 해독하게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내용이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길가메시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노인이 청년을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이 청년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워졌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뭐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길가메시라는 영웅을 독자에게 소개하는 서론 부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길가메시 행적을 고하노라. 길가메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았고 모든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이다. 모든 문제에 현명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요,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아의 서론 부분과도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무사 여신이여, 그 사나이에 대하여 임경변에 능한 이것저것을 많이 떠돌아다녔던 그에 대해서 그가 보았던 도시의 사람들도 무척 많았고 그 마음가짐을 알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는 마음에 깊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 오디세이아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깊은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반면에, 자, 길가메시 서사시는 모든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가메시 신네케 운인이의 판본에 따르면 모든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시면을 본 사람이다, 깊은 곳을 본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면이라는 게 뭘까요? 바다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 이야기 속에서 길가메시는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바닷속 깊은 곳도 시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길가메시는 진주를 캐내는 잠수부처럼 다리에 돌을 동여매고 누구도 여행하지 못했던 그 바다의 깊은 곳으로 헤엄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불로초를 따오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을 또 잃어버리긴 하지만 아무튼 심연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은 무엇입니까? 바로 왜 그곳에 들어갔냐면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갔거든요. 굳이 해석하자면 죽음의 문제를 깊이 고민했던 사람, 그 나름대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각자의 삶 가운데 많은 일을 계획하고 의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죽음의 문제를 깊이 생각할 때, 그리고 그 통과 오래처럼 그 문제를 한 번쯤 정면으로 맞닥뜨려 볼 때 깊은 심연과도 같은 깨달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삶의 심연에는 죽음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천신 아누, 길가메시에게 모든 걸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길가메시 대홍수 이전에 숨겨진 비밀을 밝혔던 사람이다. 세계 모든 지역에 이 홍수에 관한 전설들이 내려오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두 강 사이에 있는 땅, 즉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역시 홍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장 두렵게 경험해야 되는 현실이었죠. 그런데 대홍수라고 말합니다. 큰 홍수를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다 알 수는 없지만 당대 메소포타미아인들에게는 이 대홍수는 아주 커다란 트라우마였을 것입니다. 대홍수라는 것은 그들의 삶을 단번에 휩쓸어가는 재앙이요, 죽음이요, 문명의 파괴라고 할 텐데, 자, 그것은 분명 그들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질병의 대유행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뭐 그런 것도 생각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것, 인간의 존재의 의미, 환경의 의미들을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도 올해 커다란 물난리가 있어서 많은 상처를 남겼지요. 옆 나라 중국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이재민들을 냈다고 합니다. 이 커다란 홍수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며 얼마나 큰 공포를 느끼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오래전에 메소포타미아인들에게 아마 커다란 홍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 홍수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삶의 비밀, 인간의 실존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게 했을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는 여행 이야기입니다. 길가메시, 지친 몸을 이끌고 세상 끝까지 고된 여행을 했던 사람이다. 우르크로 다시 돌아와 평화를 얻었고 석주의 고난의 여정을 새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깨닫고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온다는 이런 플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요, 지금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얼른 떠오르는 이야기는 오디세이아죠. 위에서 보셨지만 오디세이아는, 자, 오디세우스가 여행을 하면서 고통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그리스 영웅들은 예외 없이 다 여행을 떠납니다.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부여잡고 낯선 곳을 여행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어느새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만한 그런 능력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떠난 곳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열어갑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요, 그런 여행 스토리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장 오래된 여행 스토리죠. 그는 세상 끝까지 고된 여행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행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찾고자 하는 대답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행 다녀온 뒤에 그의 삶은 평화로워졌습니다. 물론 고된 여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여행 끝에 그는 삶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졌던 고민들과 아픔에서 자유로워져서 평화를 얻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여정을 돌기둥에 새겨 넣어서 후대에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서론 부분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신들은 길가메시를 창조할 때 그에게 완전한 육체를 주셨으니 즉 위대한 태양의 신 샤마시는 그에게 아름다움을 주었고 폭풍의 신 아닷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으며 그 외에 많은 신들이 그에게 거대한 들소처럼 강한 힘을 주어서 보통 사람들을 능가하게 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분의 2는 신이요 3분의 1은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는 신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신들이 길가메시를 영웅으로 만들어 주었으며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었으며 그래서 3분의 2는 신으로 3분의 1은 인간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보통의 존재가 아닌 신과 같은 영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는 영웅으로서 가져야 되는 모든 덕목을 신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완전한 육체, 아름다움, 용기, 들소처럼 강한 힘. 정말 그는 완벽한 인간처럼 보입니다. 이야기는 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르게 성벽을 지었다. 우리의 도시를 성소 에안나를 성스러운 창고를 지었다. 이 벽들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가메시는요. 위대한 우르게 성벽을 지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르게 성벽을 만들어서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 안에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우르게 수호신인 에안나를 위한 신전입니다. 그 당대 신전들은요. 그 도시에 곡물창고 기능도 했습니다. 수확물을 걷어서 그 신전 창고에 모아두고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한편 축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이 지었던 이 신전을 일컬어서 지구라트라고 하지요. 지금 보시는 이 지구라트는 길가메시가 통치했던 우르게 옆도시인 우르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수메르인들이 인류 최초로 발명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첫째는 먼저 이 도시를 발명했죠. 그 도시는 성벽으로 둘러 있었고 그 성벽 안의 가장 중심부에는 이와 같은 지구라트 신전을 짓고 자신들만의 도시의 수호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섬기며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럽의 도시들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유럽의 도시들을 가면 그 도시의 중심에 신전이 있다든가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수메르에서 창설한 도시 유형입니다. 이 지구라트는요. 수메르인들의 모든 삶의 중심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제사는 물론이고 축제나 곡물창고 역할을 하죠. 길가메시 서사시에 따르면 길가메시는 이와 같은 문명의 도시 문명의 원형을 만들어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길가메시 업적을 또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어떤 후대왕도 그 어떤 사람도 이와 같은 것을 다시 만들지 못할 것이다. 우르게 성벽으로 올라가서 둘러보아라. 테라스를 살펴보고 벽돌이 쌓인 모습을 자세히 보아라. 이들은 구운 벽돌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가? 7편이니 그 기반을 놓지 않았는가? 길가메시라는 인물은 신화일 뿐만 아니라 실제 인물일 가능성이 큰데요. 그가 그렇게 신화의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도시의 건축에 있어서 커다란 업적을 그가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까지가 길가메시 서사시의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이야기의 흐름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위에서 길가메시는 3분의 2가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이라고 했죠. 그만큼 그는 신에 가까운 인물,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들로부터 위에서 말했듯이 완전한 육체, 아름다움, 용기, 들소처럼 강한 힘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탁월한 선물을 신들로부터 받은 길가메시가 처음에는 폭군으로 등장합니다. 그의 횡포에 대해서 우르게 시민들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길가메시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종을 울린다. 여기 종을 울린다는 것은 모여라 그리고 종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의 방자함은 밤낮으로 끝이 없구나. 그가 아이들까지 모두 빼앗아가니 아들이 아버지 곁에 남아있질 못한다. 아버지 곁에 남아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이 일만 있으면 아들들을 전부 소집해 가서 어떤 다른 일들을 시킨다 그런 의미겠죠. 왕은 그 백성의 목자여야 하건만 군인의 딸이건 대신의 아내이건 가리지 않고 빼앗아 자기의 생욕을 만족시키니 처녀들이 애인의 곁에 남아있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지 대신의 아내건 군인의 딸이건 가리지 않고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슬기롭고 관대하고 단호한 도시의 목자란다. 허이 그런 사람이 도시의 목자란다.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는 완전히 처음에는 폭군으로 등장합니다. 도시의 사람들은 길가메시의 이 폭압 정치에 견디다 못해서요.
길가메시를 창조한 신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오 아루루여, 그대가 그를 창조하였으니 이제 그의 짝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짝을 만들어 길가메시의 폭풍우 같은 마음을 그대로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서로 짝이 되게 하여 우르기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르게 시민들은 신께 기도를 합니다. 이 아루루라고 하는 여신에게 기도를 드리는데 그 내용을 가만 보시면 길가메시에게 짝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를 꼭 닮은 짝, 친구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메시가 지금 강포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왜 친구가 필요할까요? 이 도시의 시민들은 왜 그를 꼭 닮은 친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루루라고 하는 이 신은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엔케두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주게 되는데요. 길가메시를 꼭 닮은 존재입니다. 이 둘은 처음에 만나서 싸우지만 나중에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여기서 친구에 관한 가장 오래된 정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친구는 짝입니다. 친구는 제2의 자아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친구라는 것은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친구가 있어야 비로소 그 자신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메시가 신들로부터 주어진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괴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신들이 길가메시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그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르게 도시의 사람들은 폭군 길가메시에게 친구가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수천 년 전의 고대인들의 삶에 대한 통찰력이 놀랍기만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나요?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정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친구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고 그 때문에 나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없다면 그래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자기와의 대화를 깊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좋은 친구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과 깊은 성찰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길가메시는요, 굉장한 영웅이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르게 도시의 사람들은 이 길가메시에게 친구가 필요하다고, 친구를 달라고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길가메시 서사시 서론 부분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이어지는 길가메시 2편도 잘 준비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